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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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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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a día te quiero más. Oh, Argentina es un sentimiento no puedo parar. 와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좀 전에 월드컵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프랑스랑 결승전이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월드컵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재밌었는데, 처음에 이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막 하고 있었을 때, 이 프랑스랑 축구를 하고 있었을 때 전반전에 완전히 이겨가지고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다가 10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페널킥을 먹었습니다. 음바페가 이제 페널킥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2대1로 됐다가 그 다음에 경기가 시작을 하자마자 1분 만에 또 음바페가 또 넣어가지고 2대2로 됐죠.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 후반전에 리오넬 메시가 이렇게 또 딱 넣어가지고 이제 3대2.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나 싶었거든요. 한 10분 정도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가 그 상태로 이길 뻔했는데, 그런데 또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 한 명이 수비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다가 볼이 손에 맞고 튕겨나가는 바람에 페널킥을 또 음바페가 넣어가지고 음바페가 마지막 결승전 이 경기에 3골이나 넣게 됩니다. 이렇게 헤드트릭을 하게 되면서 3대3으로 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골키퍼 뭐예요? 왜 이렇게 잘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2골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아르헨티나가 골을 이제 잘 넣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월드컵 이번 우승을 하게 됐다 라고 아주 기분 좋게 봤네요. 와,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있다. 전반전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아마도 이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월드컵 언제 시작한 거야? 하가지고 바로 이렇게 틀어서 봤거든요. 바로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후반전서부터 봤는데, 후반전에도 막 아르헨티나가 막 이길 것 같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10분 남겨놓고 어떻게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음바페라는 선수 왜 이렇게 잘해요? 음바페라는 선수가 이제 페널티 넣고 그 다음에 1분 만에 또 넣고, 그리고 연장전에서 또 페널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페널티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승골 페널티까지 해가지고 이 한 경기에만 4골을 넣는 어마무시한 성적을 냈는데, 그런데 이 리오넬 메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이겼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얻는 이 월드컵 승이라고 하네요. 우승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5년 동안 살아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응원을 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이기게 돼가지고 바모스 아르헨티나. 어쨌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아르헨티나 이겨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리오넬 메시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월드컵인데,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리오넬 메시 보는데 눈물이 막 날 뻔했습니다. 뭐 눈물까지는 흘리지는 않았고, 어쨌든 너무나 기뻤고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미국 뉴스 매체들에서는 무엇을 또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더 가디언에서 뉴스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일으킨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난입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FBI 요원을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저지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엄청 어이가 없고요. 트럼프는 빨리 잡아다가 죄를 달게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으면서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도 사그라들고, 거기에다가 이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있는데 과연 이 암호화폐가 나중에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칼럼 같은 거 이렇게 또 써냈네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과연 암호화폐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월드컵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전에 아르헨티나가 뭐 거의 엄청나게 또 잘해가지고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의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10분 남겨두고 이 마지막 10분 남겨두고 음바페가 두 골을 이렇게 또 성공을 하는 바람에 2대 2가 돼가지고 뉴스가 또 음바페에 대한 뉴스로 엄청나게 가득 찼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이겼죠. 아르헨티나 최고. 그러면서 여기 AP통신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AP통신에서는 두 번째 골,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두 번째 골 넣은 선수의 사진이 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전반전 그리고 이 후반전에도 후반전 이 10분 남겨두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건 이긴 거다. 10분 남겨두고 2대 0이었거든요. 2대 0이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뭐 손쉽게 이 월드컵 우승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가 음바페가 10분 남겨놓고 두 골을 성공을 시키는 바람에 연장전까지 갔다가 연장전에서도 리오넬 메시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또 음바페가 이제 페널티킥을 한 골 넣어가지고 3대 3으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었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이겨가지고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싶고요. 어쨌든 이 메인 뉴스로는 월드컵에 대한 뉴스가 또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BBC 뉴스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이제 두 번째 골을 넣었다. 2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가 제가 이 뉴스까지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월드컵을 시청을 했죠. 월드컵 너무 재밌더라. 결승전 진짜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를 말리게 하는지 계속해가지고 막 2대2, 뭐 3대3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결국 이기는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 경기가 끝나갔을 때 무렵에는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선수들이 엄청나게 오래 뛰었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슬슬 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프랑스 선수들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프랑스 선수 어느 한 선수가 이 공을 차가지고 거의 골대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아르헨티나 골키퍼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해가지고 마지막 승부차기에서도 이제 두 골을 막아서 이렇게 따봉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리오넬 메시 최고. 리오넬 메시 짱, 메시 짱이고요. 그러면서 로날도죠. 로날도 꺼지고 메시 최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지금 거리들이 엄청나게 텅텅 비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NN 뉴스를 보더라도 두 번째 아르헨티나 두 번째 골을 넣게 되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곧 이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승까지 갔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리오넬 메시 최고, 아르헨티나 최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 CNN 뉴스를 이제 리프레시를 하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세컨 할프에서 후반전에서 프랑스가 갑자기 또 잘해줘가지고 이 음바페 선수가 두 골이나 넣게 되면서 2대 2로 됐다. 이거 엄청났습니다. 요번 결승전 진짜 재밌었어요.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이겨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AP통신이 이렇게 또 리프레시를 하니까 아르헨티나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 카타르 월드컵 정말 재밌게 봤고 이제 한국도 16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16강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기적이다라고 했는데 16강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한국도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 이제 최고 월드컵을 이렇게 메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뛰는 월드컵이었거든요. 메시가 뛰었었던
이 월드컵에서 이제 월드컵에 우승을 했다라는 거. 야, 아르헨티나 메시 최고.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러면은 이 메인 뉴스들은 이쯤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한번 또 딱 훑어보자고요. 네, 또 다른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또 미국의 애틀랜타 있지 않습니까? 애틀랜타에서 또 총격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총격전이 10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들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총격전을 해가지고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10대 소년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총격전이 일어난 이유가 또 굉장히 과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SNS 있지 않습니까? SNS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직접 총을 들고 이렇게 어디에 또 찾아갔다고 하네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이렇게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 2명이나 사망을 했다. 10대들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0대들이 어떻게 총기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진짜 미국은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열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총기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총기에 관한 규제가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이대로 가다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웃집끼리 그냥 총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행사가 있었던 날 누가 또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7명이나 또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범인이 붙잡혔었는데 그런데 이 범인이 붙잡히면서 재판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범인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의 아빠가 지금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19살 때 총기를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분명하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19살 때 총기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7명이나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의 아빠까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3년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빨리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민자들 강제 추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이 트럼프가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곧 조만간 만료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또 불법 이민자들이 밑에서부터 이 남미로부터 또 어마무시하게 몰려올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그런 거는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법 이민자들이 또 많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적당히 와야지 너무 많이 몰려오면은 그것도 안 되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히잡 시위가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란에 있는 어느 한 여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배우가 SNS 서비스로 히잡을 벗어 던지면서 이 시위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예전에 한번 아카데미상 주인공도 맡았었던 그런 여배우라고 하는데 이 여배우가 지금 정부로부터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회를 혼란시킨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배우를 지금 붙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 히잡 시위에 가담을 했었던 이 레슬링 선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레슬링 선수를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 크레인에 이렇게 목 매달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시신을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감을 주려고 이렇게 공개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 어느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는 분명한 사이비입니다.
그 어떤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나요? 그런 종교는 진짜 사이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교가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조물딱조물딱 하고 있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나라가 이상한 거죠. 제발 좀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남미도 지금 난리입니다. 이 페루를 본다고 하면은 페루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지금 이 페루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스티오가 내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페루에 놀러 갔다가 이 페루에 또 마추픽추도 있고 뭐 여러 관광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루에 놀러 갔다가 갇힌 관광객들이 5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발묶인 이 관광객들이 드디어 공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페루 공항이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 페루 공항으로 몰리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엄청나게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지금 공항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주말이니까 이 주식시장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월가를 본다고 하면은 월가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내년에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높은 수치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올린다라는 그런 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파는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또 다른 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가를 본다고 하면은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연준의 파웰 의장이 나와서는 얘기는 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내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빌빌거리면서 내려가고 있죠. 내년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지금 이제 빅 스텝 했고 아마도 내년에는 스몰 스텝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보이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은 킹 달러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 원 달러 환율도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미국에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유럽에다가는 이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가 돌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연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더 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텔은 독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이 공장 짓는 거 지금 연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아마도 멕시코에 세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남미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게 먹히기는 먹히겠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국에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 남미의 멕시코에서 만약에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들은 남미에서 소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가 세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쯤에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뭐 CNN 기자나 뉴욕타임즈 기자나 이제 자신한테 좀 나쁜 말을 했었던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모두 다 정지를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정지를 시킨 뒤로부터 일론 머스크랑 언론들이랑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언론을 건드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잘못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 이 트위터를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썩은 동화줄을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이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이 부동산 시장이 저번에 있었던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 이 크래시처럼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일어났었던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일어났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기지를 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출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이 부동산 시장 크래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 오른 것, 좀 버블이 있던 것들은 좀 이렇게 또 낮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또 주말이다 보니까 8,6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17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중에 이제 미국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지금 거의 완화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중국에서 이 사망자들 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들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시신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신 냉장고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시신들을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미국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병원 마비 사태, 의료계 마비 사태, 거기에다가 시신을 뭐 둘 곳도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이 냉장고를 갖다 두고 이제 시신들을 계속 쌓아두고 그랬었죠. 지금 중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신을 둘 냉장고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집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지금 중국 난리 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중국 내에서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 공장들이 마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생산 공장들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 공급 있지 않습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또 공급망 문제가 조금 이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네요. 또 난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굉장히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또 짜증나는 게 하나 있죠. 이 푸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소식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9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군하고 이 러시아군하고 계속 뭐 포격전을 계속 했었는데, 러시아군은 이 헤르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돈바스 있는 지역, 이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해가지고 포탄을 떨어뜨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 러시아군은 이 남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역에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에 엄청난 미사일을 또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쏟아부었냐라고 러시아가 명분을 만든 게 이 서방 무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진짜 못 봐줄 새끼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최정예 부대라고 해가지고 1,500명씩 이렇게 구성이 된 뭐 2개, 뭐 3개 부대를 한꺼번에 넣으면서 엄청나게 잘 싸우는 부대라고 해요. 그런 부대를 한꺼번에 넣으면서 이 전쟁을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정예 부대가 거의 다 와해되다시피 했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뭐 죽거나 뭐 도망가고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최정예 부대들도 사기가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싸울 의욕도 거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계속 저하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또 징집을 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군인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밀리다 보니까 군인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뭐 최정예 부대도 계속해서 이제 뭐 깨지고 있고, 뭐 사기 저하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제네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좀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이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 지휘관, 이 최고 지휘관을 우크라이나에서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최고 지휘관이 전쟁 중에 이 최전방에 오는 그 스케줄을 알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뭐 포탄 같은 거 떨어뜨리고 뭐 엄청나게 공습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 지휘관은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암살 시도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살 시도를 했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만류를 했다고 하네요. 만류를 했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미국이 이 최고 지도자 암살하는 것을 저지했냐면은 어쩌면은 이 전쟁이 더 심화돼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공격 이후에 이 러시아 최고 지휘관들은 최전선에 방문하는 것을 지금 최대한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지금 잘 써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 이 전쟁 전문가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시대가 조기 종료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푸틴이거든요. 푸틴이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의 이 푸틴의 시대는 곧 종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러시아,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 푸틴의 시대를 빨리 종료를 하고, 이 중국이랑도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예전에 그 약했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뭐 한국, 뭐 그런 동맹국들은 다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발 노딱 안 받기를 바라보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